북부 무이스카의 통치자인 사케를 섬기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귀족의 선명한 진홍색 피가 아닌 농부의 탁한 피가 흐르는 자라면 더욱 그렇다. 하지만 나는 최선을 다했고 아사히가 종종 내게 상기시켜주듯 약간의 재능도 가지고 있다. 고마운 여인이다. 불과 몇 년 만에 나는 경비병에서 왕위 계승자의 첫 번째 사령관 위치에 올랐다. 분명히 아사히가 궁중에서 손을 써준 것도 있었을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양쪽 왕실에 인맥이 있다는 점은 확실히 도움이 된다.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사케의 후계자가 나에게 의존하게 됐기 때문이었다. 알다시피 이건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할 일이다. 후계자가 다른 사람이었다면 말이다. 명예로운 사람이었다면, 케멘 차토차만 아니었다면 말이다. 그의 마음속에는 깊은 어둠이 자리 잡고 있다. 하인을 마구 때리고 평화로운 이웃을 정복할 계획을 꾸미는 모습을 보면 그의 어둠을 볼 수 있다. 오직 그의 숙부만이 어둠을 보지 못하고 있다. 사케가 수십 년 더 통치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미 케멘 차토차가 그 자리를 잇는 것이 두렵다. 하지만 신들이 이미 우리를 위한 길을 정해놓았기 때문에 미래의 불확실성에 연연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농부의 아들인 내가 고귀한 핏줄과 결혼하는 것을 사케가 허락하길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내가 이 침략을 격퇴하는 데 도움을 주면 아사히와 결혼할 수 있는 축복을 받을지도 모른다. 내 평생 이렇게 피비린내 나는 기억은 다시 없을 것이다. 수만 명의 전사들이 초콘타시에 집결하고 있다. 남쪽에서는 지파가 무시무시한 조카이자 후계자인 네메케네와 함께 진군한다. 북쪽에서는 사케, 케멘 차토차, 그리고 내가 온다. 다가오는 전투에 대한 흥분과 피할 수 없는 피바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밤잠을 설쳤다. 나는 작별 인사를 하기 전에 아사히를 꼭 껴안았다. 궁전을 나서자 케멘 차토차가 나를 옆으로 끌어당기며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순간이야, 박한치케 라고 말했다. 느낌이 온다. 그의 목소리에 담긴 뭔가가 그 말을 하며 비웃는 것 같은 표정이 내 등골을 오싹하게 만든다. 우리의 순간, 그는 그렇게 표현했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긴 했다. 이름도 없이 소모품처럼 장기말로 죽어간 수많은 전사들에게는 그렇지 않다. 그들에게는 아니었지만 그에게는 그랬다. 케멘 차토차는 단 한 번의 결정적인 행동으로 북부와 남부 지도자들을 모두 불태워 없앴다. 그는 검게 그을린 땅 위에 자신의 제국을 건설할 것이다. 지금 케멘 차토차는 바타비타 호수 한가운데에서 대관식을 치르고 있다. 잠시 동안 그는 의식용 금가루가 씻겨나갈 때까지 황금의 존재 엘도라도가 된다. 며칠 후면 네메케네도 같은 의식을 치르고 남부의 새 지도자로 취임할 것이다. 우리의 순간, 그래, 나에게도 정말 중요한 순간이었다. 그렇게 보면 그의 말이 옳았다. 되돌릴 순 없다. 내가 옳은 길을 택했기를 바랄 뿐이다. 아사히를 위해서. 아사히는 내 선택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 당연하다. 내가 옳다고 생각해서 한 일이지만 그녀와 상의하지 않았다. 하지만 결국 그게 맞는 길이라는 것을 이해한다. 유일한 길이란 것도. 이제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떨어져 지내게 될 것이다. 나는 전장에서 주군의 지배 여정을 앞장서 이끌게 될 것이고 아사히는 사케의 궁전에 머물 것이다. 결혼할 때까지 기다려주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 거란 걸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녀는 충성스럽고 얌전한 궁녀 연기를 하면서 비밀리에 정보를 넘겨줄 것이다. 위험이 크긴 하지만 아사히가 내게 말해주듯이 내가 전쟁터로 나갔을 때만큼 위험하진 않을 것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린 각자 할 일을 해야 한다. 그 방법밖엔 없다. 그 방법뿐이다. 케멘 차토차는 기류식 뗏목에서 내리자마자 새로운 황금 시대의 시작을 선언했다. 신들의 계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금으로 만든 궁전에서 통치할 것이며 그 궁전을 직접 건설하겠다고 했다. 사람이 바뀌어도
역할은 바뀌지 않는 법이다. 시파와 사케 사이의 오랜 앙숙 관계는 계속되고 나는 그 갈등 속에서 갈춤을 추게 될 것이다. 시파와 사케 사이의 갈등으로 국경선이 조금 바뀌긴 했지만 둘은 여전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전쟁의 가장 큰 영향은 케멘차토차 본인에게 있는 것 같아 보인다. 그는 왕좌의 방에 보물을 쌓아두기 시작했으며 환영에서 본 황금 궁전을 지으려고 하는 모양이다. 아사히 쪽 정보에 따르면 이제 스스로를 태양의 아들이라 부른다고 한다. 태양신의 아들 케멘차토차라니, 진짜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게 웃기지도 않는다. 그의 광기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이 두렵다. 계곡 너머에 사는 부족들은 시파와 사케의 관심을 거의 받지 않는다. 그러나 두 통치자가 우위를 점하려 하며 판체족에 주목받기 시작했다. 거대한 상근을 아래 살고 있는 판체족은 웅장한 사원을 짓지는 않지만 뛰어난 전투 능력으로 이를 대신한다. 메메케네는 판체족을 영구적인 동맹으로 만들려고 한다. 사케는 그들의 보물을 노리고 있다. 이라카 사원을 판체의 유물로 가득 채워 대사제가 자신을 태양의 아들이라고 선포하도록 설득하려 한다. 어제의 허황된 꿈이 곧 공식 교리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나는 판체족 원정을 떠나기 전에 비밀리에 아사히와 만날 수 있었다. 오랜만에 아사히를 품에 안으니 마치 집에 돌아온 기분이었다. 아사히의 보고서 덕을 여러 번 봤지만 사케가 그걸 가로챘다면 어떻게 됐을지 생각만 해도 두려웠다. 난 계속 당신을 도울 거예요, 박한치케. 우린 함께해요, 끝까지. 가슴속 따스함이 서서히 사라질 때쯤 나는 끝까지라는 아사히의 말을 되뇌었다. 정글은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는다. 복침에 목이 부어 질식해 죽은 자들, 쓰러진 신도들의 손에서 빼앗은 신성한 보물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는 그 빽빽한 숲속의 모든 것을 남겨둔다. 악과 공포를. 판체족이 진압되면서 갈등은 다시 무이스카의 심장부로 옮겨가고 있다. 주고는 내 노고에 만족해야 하니 기쁘긴 하지만 아사히의 최근 보고 때문에 불안하다. 이라카의 대사제는 결국 케멘차토차의 요구에 굴복했다. 그가 태양의 아들, 걸어다니는 신이라 선포했고 사람들은 그걸 믿는다. 차라리 사케가 신이라면 그의 광기를 받아들이는 것이 더 쉬울지도 모른다. 어떤 면에서는 일리가 있다. 절망은 쉽고 예측 가능한 것이다. 절망에 맞춰 삶을 계획할 수도 있으니 말이다. 하지만 나를 지배하는 폭군이 그저 필멸자라면, 아니, 그런 생각은 하지 않는 게 낫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미친 신이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길 기도하는 수밖에. 무이스카 왕국의 절반이 사케의 소나기에 들어간 지금 내게 보이는 미래는 피로 물든 미래뿐이다. 신격화를 완수한 사케의 원대한 계획이 결실을 맺고 있다. 그는 남부 침공을 위해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전사를 모으고 있다. 메메케네도 이에 질세라 군대를 규합해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시파와 사케 사이에 벌어진 수많은 전쟁 중 하나에 불과했을 것이다. 한 가지 불안한 소문이 돌지 않았다면 말이다. 아사히의 최근 전언에 따르면 북동쪽에서 이방인 무리가 다가오고 있다고 한다. 금속 갑옷을 입은 창백한 전사들이 폭풍신의 분노를 무기로 휘두른다고 한다. 스페인인이라고 하는데 대체 누구지? 아군일까? 적일까? 판체족처럼 미개한 자들일까? 아니면 사케의 불경함에 대한 천벌일까? 설상가상으로 아사히의 서신 중 일부가 사케의 궁정 관리들에게 발각되었다고 한다. 아직까지 아사히의 소행인지 모르지만 나는 이토록 멀리 떨어져 있고 아사히를 도울 힘조차 없다. 아무리 많은 승리를 거둬도
목에 올가미가 씌어지는 느낌을 떨칠 수 없다. 신들은 사케의 죄를 물어 우리 모두를 벌하기로 했다. 네메케네는 죽었고 케사다는 사케의 허세를 꿰뚫어 보았다. 그는 케멘차토차의 수도를 찾아 땅을 샅샅이 뒤지고 있는데 그곳을 황금의 도시, 그가 엘도라도라고 부르는 도시라고 믿고 있다. 물론 그는 절대 찾지 못할 것이다. 황금 도시라는 건 애초에 없으니까. 엘도라도의 전설은 스페인인들의 탐욕에서 태어난 전설일 뿐이다. 대관식을 왜곡해 사케의 황금 궁전 이야기로 과장된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독일인이라고 불리는 모험가가 이끄는 두 번째 탐사대가 오고 있다는 훗날 소문이 돌고 있다. 광인이 모두를 파멸로 이끌었다. 아사히의 전령이 내 오두막에 들이닥쳤을 때 난 악몽에서 깨어나 실제 악몽 속으로 빠져들었다. 전령은 쓰러지며 숨을 헐떡였다. 그자가 아사히가 사케에게 잡혔습니다. 황금 궁전은 혼돈에 빠졌다. 케멘차토차는 망상에 빠져 보물을 숨기고 배신자를 샅샅이 찾고 있다. 아사히의 정가를 들키는 것도 결국 시간 문제였으리라. 사케는 아사히가 유럽인에게 자신의 위치를 발설한 첩자라고 확신하는 것 같다. 그녀는 체포되어 처형만 기다리고 있다. 사형이라니. 나의 사랑 아사히.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이 광기는 너무 오래 지속되었다. 유럽인들이 우리 삶의 방식 자체를 위협하고 있는데 우리에겐 지도자가 없다. 네메케네는 죽었고 사케에게 중요한 건 금뿐이다. 가혹한 말이지만 그들의 눈빛에서 진실이 느껴진다. 이곳 수도에는 우리의 아들, 딸, 아내와 노인에 이르기까지 사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수도에 잡혀 사형만 기다리고 있죠. 난 그녀를 구하러 갈 겁니다. 여기 모인 모든 이들처럼 그녀를 구하기 위해서라면 목숨도 바칠 것입니다. 이 위험한 임무를 여러분에게 강요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동참하십시오. 함께하면 모두를 구할 수 있습니다. 소수만이 동참할 거라 예상했지만 군중의 우렁찬 함성이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박한 지케님 함께하겠습니다. 모두를 위해, 아사히님을 위해. 사랑하는 아사히, 내가 구하러 간다. 그날 우리는 무적이라는 유럽인도 패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케사다와 페데르마는 정복 계획을 포기했지만 그들이 떠난 후 무이스카는 그 여파로 산산조각났다. 지도자가 없어진 지금 사람들이 내 이름을 외친다. 구세주 박한치케, 황금의 존재 박한치케. 후자의 칭호는 사케의 보물을 제 주인에게 돌려주고 나서 얻었다. 아직 금가루도 뿌리지 않았는데 사제들은 벌써 의식을 준비 중이다. 시파와 사케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 농부의 아들이 무이스카를 다스린다. 정말 실감이 나지 않는다. 궁전을 습격했을 때 내가 죽은 것인지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헷갈리기도 한다. 아니, 꿈은 아니다. 나는 이제 사케의 궁전에서 사랑하는 아사히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케멘차토차는 어떻게 됐냐고. 그는 수도에서 도망쳐 나온 뒤 남은 보물을 즉위식 때문에 실었다. 그리고 신들이 자신을 버렸다고 소리치며 노를 저었다. 보물이 너무 무거웠는지 뗏목이 부서졌다. 팔찌와 목걸이 같은 황금 장신구를 너무 많이 차고 있어서 해안까지 헤엄쳐서 갈 수도 없었다. 사케는 그렇게 바타게타 호수 바닥으로 가라앉았다. 그는 지금도 그곳에서 꿈속의 황금 왕자에 앉아있다.